어떻게 되는 거야? 된다고 해서 11시 반 이전에만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린이 엄마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애자이에서 사회혁신 하고 있는 서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여러 번 보셨죠? 볼 때마다 소감이 다르신가요? 3달에서 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솔직히 우리복 시간대보다 더 떨려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메인 눈으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다 활동가이시고 엄마들이 보는 것보다 활동가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긴장되네요. 뭐 이럴 때 박수 한 번씩 쳐주셔도 좋은데. 우리 서정주 이사님은 뭐 몇 번째 보실 것 같은데 볼 때의 느낌이 남다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리허설 겸 한번 또 봤었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저는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린이의 일상 속으로 같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공유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도 좋고 화면도 좋고 내용과 의미도 또 이렇게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지연 씨가 한번. 처음에는 그냥 내전증 활동가로 시작하게 됐고 여기 심재심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여기 처음에 활동가는 제시 서정준님을 통해서 활동가를 했고요. 심재심 대표님을 통해서 에필랩을 계속 하고 있었고 1, 2, 3를 이렇게 했는데 1 때는 이제 활동가를 하면서 조금 내전증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전증 제주도에 살면서 어머니들께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너무 힘든 게 당장 쓰러졌을 때 갈 수 없는 응급실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조사도 했었고 소책자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1, 2, 3 하면서 이제 이게 자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조 모임을 만들고 엄마들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소통을 하면서 당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당사자분을 만나니까 조금 더 우리들은 사실 한우 엄마잖아요. 근데 한우 엄마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제 돌봄의 그런 이야기지만은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또 3달 다방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제시인데 왜 돈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의 기업에서는 후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에자이라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질병이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연님을 처음 뵙게 된 게 3년 전에 제주에서 돌봄 리빙 네트워크 포럼이란 걸 했는데 그때는 지연님이 오셔서 이제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엄청 우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다가. 그래서 그 포럼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연님 만나기 전부터 퍼플라이저라고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리빙랩이란 걸 해보자. 리빙랩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민산, 학, 연, 관 다양한 섹터의 분들이 모여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거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해결책을 만드는 방법론인데 거기에 지연님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지연님을 초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에필랩이라는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하셨고 이제 그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제 리빙랩 그러니까 에필랩 안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로 이제 이 다큐를 만들어서 뇌전증을 알리고 특히 이제 제주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리빙랩에서 이제 각자의 소개를 했는데 저는 뇌전증 한우의 어머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린이가 뇌전증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났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봐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면서 뇌전증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되게 답답했어요. 신경과를 갔는데 이 아이 커서 너무 어려서 저희는 MRI를 찍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주대학병원에서는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담당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3주 후에 만나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서러움이 조금 복받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울었는데 너무 이래서 제주도에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뇌전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힘든 건가요? 이렇게 병원의 그 진료 체계가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건지, 치료하는 의사가 없는 것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반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 돼 있는 것인지, 그렇게 당사자의 부모로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이거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뇌전증 환자분들이 어딜 가도 이제 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응급수칙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3S 진짜 되게 간단한 건데 뭐 쓰러졌을 때 주변에 함께 있어주고 고개를 살짝 돌려주고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되게 간단한 3가지 이제 방법인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심장마비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발작 환자에게 이제 CPR을 하는 경우가 되게 뉴스에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죠.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됐겠지만은 뇌전증 환자분들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대학병원에 계셨던 그 신경과 선생님이 개인병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입원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고 근데 대학병원에 계실 때도 저희는 24시간 뇌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뇌파라는 게 뭐예요? 저희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거미줄 같이 뭘 붙이잖아요. 그게 뇌파 검사를 하는 건데 보통 1시간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이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은 이제 1시간으로는 좀 이렇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4시간 뇌파라 해가지고 입원해서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런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셨죠? 짐 유모차 끌고 가방 밀고 그렇게 짐을 밀면서 사실 저희는 항상 입원을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또 시기를 하게 돼서 도시락 가방까지 이제 포함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힘들게 서울을 오가는 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감하고 싶었고 당사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듣고 싶었어요. 예.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엄청 떨다가 뇌전증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쫙 에너지를 담으셔가지고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뇌전증 우리가 이제 쓰러졌을 때 예를 들어서 뇌전증 상황에서 닥쳤을 때 3S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은 뇌전증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그 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이 무지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
몸 이렇게 내는 전기가 오가잖아요. 근데 이 전기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나와서 이제 과도한 전기로 인해서 발작을 하는 걸 뇌전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약으로 먹고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저희 아이 같이 난치성 뇌전증이 되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식이 조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뇌전증이라 하면 이제 이런 뭐 발작을 하지만은 스트레스 앞서 말했듯이 주변에 물건 치우고 함께 있어주고 5분 이상 발작했을 시 119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발작이 자꾸 반복했을 때 똑같은 발작이 자꾸 반복했을 때는 이렇게 또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는 119에 신고해도 갈 병원이 없답니다. 이제 뇌전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나 이런 데서 좀 필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아예 그 발달 장애나 또 자폐나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과 함께 겪는 경우도 있는데 뇌전증은 그래서 딱 하나의 질환이다 장애다 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덤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뇌전증 장애라는 것이 있지만 또 일부 뇌전증이 있으면서 일부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행이 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카드를 못 받는다던가 또 뇌전증이 사회적으로 편견이 심해서 일부 직업은 얻을 수 없다던가 또 직장에서의 차별이 있다던가 한번 직장 내에서 이제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조직 안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또 제도적인 그 부족함으로 이렇게 또 의료 환경에 있어서 이제 제주에서는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사실 말씀은 간단히 하셨지만 이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노력도 한번 가려면 도시락 싸고 가족들 음식 준비하고 짐 싸고 뭐 정말 힘드실 텐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알고 좀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전문 배우 같은 비주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영화 찍으시면서 뭐 소회라든지 어떠셨는지 그런 얘기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나눠줄 수 있으세요? 예.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어요.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유모차를 끌고 뭐 이렇게 여행 가방 캐리어를 끄는데 이제 뒤에 가방도 또 메는 거예요.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유모에서 잠깐 이제 가방을 올려놨는데 그 유모차가 뒤로 카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장면 나왔으면 어떡할까 되게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가 뭐 아이 학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사실 그 장면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장면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장면이지만 살짝 에피소드라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소리가 저는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 되게 아름다운 음악적 선율들도 그렇고 소리들이 되게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들려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얘기들은 우리 그 제시가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이 감독님이 현숙경 감독님이신데 굉장히 본인 작품을 완성해 가듯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부득이하게 약간 수술 받으시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외국에 계시는 음향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허밍하는 부분이나 음악을 다 예린이와 이 영상에 맞춰서 새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린이가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그거를 또 살려가지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때 그 소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작업하셨던 분들이 이 예린이의 스토리에 다 깊이 공감하고 공동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과정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원 조례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안 생겼나요? 아니요. 예. 그게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 추가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소책자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어려움을 담는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이제 그 책자를 많이 좀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김경미 의원님께서 그 책자를 보시면서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좀 같이 저희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면서 같이 우시면서 이거 토론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토론회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는 부모님의 입장이잖아요. 사실 체재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분들도 이렇게 교육비, 의료비 지원에 좀 뇌전증도 추가해달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는 될 것 같았어요. 토론회 끝나면 되겠지, 당장 되겠지 이랬는데 바로는 안 됐고 이 영상을 조금 이제 전달해드리고 하니까 김경미 의원님께서 이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뇌전증 환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사는데 이거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뇌전증이 교육비 의료비 지원에 추가가 됐습니다. 의료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 아니에요. 다른 건 그 없고요?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라 하면 저희가 연 300만 원의 지원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뭐 체재비, 뭐 교통비가 되고 그 의료비도 되고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사실 생활하면서 이렇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데 뭐 이런 지원도 되고 지원되는 좀 저희 에린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염색체 아이다 보니까 눈도 나빠요. 그래서 안경 지원도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 300이 졸업할 때까지 1,500으로 상한가가 생겨버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제 기회를 주고자 졸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학년기? 저희 학년기요. 유치원 때부터 고3까지 그럼 연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 줄어가지고 사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자산을 잘 나누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진전이긴 하지만 실질적 진전과 진보를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되네요. 예. 그 아까 포럼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서러움에 복받쳐 울던 지연님이 토론회 때 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하다는 뇌전증 전문의가 제주에 오셔서 그분이랑 둘이 공동 발제로 근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거기서 그 전문의랑 같이 이 제주의 치료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다음에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티저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아 정말 이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이 키워야 할 아이들을 잘 지켜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더불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 교육감님이 김경미 의원님 통해서 보시고 마음이 동하셔서 뇌전증이 빨리 포함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연님의 그런 멋진 모습이 첫 번째 역할을 하고 또 그 티저 영상의 힘이 정말 여기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하고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과정.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지연님이 당당하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거, 소리 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일상을 살면서 늘 느끼는데 우리 OK를 포함해서 또는 이규식 활동가도 그렇고 두루두루 현장에서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잘 소리내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사회적인 화음들이 이렇게 회답들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닌가, 답신들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소리내준 우리 지연님께 또 같이 응원해준 애자이도 너무 고마운 것 같고요. 우리 객석에서 우리 혹시 소감이나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분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뇌전증이 한 4살 때 발병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결실로 인한 뇌전증이었고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뇌전증이어가지고 이 정도 뇌전증이면 약 먹고 6개월이면 낫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뇌전증이 그 발작이 더 길어졌으면 길어졌지 뭐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작이 뭐 3시간, 4시간 되게 경미하게 이게 발작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경미한 발작이 3시간, 4시간 뭐 밤새도록 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퇴행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3, 4살 때는 혼자 밥 먹고 뭐 그림 그리고 이렇게 놀던 애가 퇴행되고 나서 이게 종이장 한 장도 못 들더라고요. 손에 힘이 쫙 빠졌어요. 걷는 것도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깨랑 골반이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뭐 이렇게 다시 뭐 끄적이는 거 하고 있고요. 밥 먹는 거는 좀 도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뭐 여전히 뭐 기저귀도 차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뇌전증이 있으면서 감각적인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변기 거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주변의 언니들, 언니 오빠들, 그의 언니 오빠들인데 너무 이뻐해줘요. 그래서 사실 언니가 예린이를 보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 언니가 이제 예린이를 통해서 미래 꿈이 바뀌었어요. 특수교사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린이 옆이 오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예린이가 예전엔 아이들을 이제 관심 표현을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 잡아당기던 애가 다들 무서우니까 옆에 안 오죠. 머리카락 막 잡아당기니까 막 도망 다녔는데 그 언니가 예린이를 너무 이뻐하고 그 언니가 너무 예린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언니 중심으로 다들 예린이를 조금씩 아끼면서 보살피면서 놀아주더라고요. 지금은 다 같이 잘 놀아줘요. 사랑받고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예린이에게 좋은 친구가 됐었던 그분도 또 예린이가 또 좋은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되게 상호적이다 이런 생각들 갖다 많이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아까 우리 전문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관 우리들이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었던 제주의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관 우리 관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 보시면서 뭐 또 우리 제주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영화 보면서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아까 뇌전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발달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을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이제 뇌전증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특징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아까 이게 그런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분들을 이제 옆에서 곁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꼭 예린이 사례만 아니어도 우리 그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자기네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료비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저대로 또 다른 내용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저도 이제 서울의 병원에 어릴 때부터 생후 한 15일 이때부터 계속 서울에 오가면서 치료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유아참 일고 막 이런 것도 저희도 너무 공감되는 얘기고 우리 아이들을 저도 이제 아이 데리고 다닐 때 정말 이거 혼자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저기 천호동까지 멀리 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저희도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게 있어서 예린이 사례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20년 전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안고 그 아기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들고 막 모르는 길 찾아 헤매서 가고 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뇌파를 찍어야 되니까 뇌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면제를 먹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수면제가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계속 무진장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뭔가 그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들으려면 시간이 또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행히 그쪽 병원에서 조금 그 많이 이해를 해줘서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이 그래도 잘 돼서 내려오기 전에 결과는 들을 올 수 있는 정도의 나중에는 좀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저 이제 그 보면서 공감이 됐고 또 저희는 사실 지난주 우리 복지관에서 했는데 제가 육지에 일이 있으면서 못 보는 바람에 일부러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그 지금 이만큼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제주도만의 사례가 아니라 뭐 의료비든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이제 옆에서 지원하는 거 관심 가져 봐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주저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좋으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생하셨고 또 저희도 우리 복지관에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들도 더 잘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에 뇌전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약 4,000명 이상인데 4,000명. 네, 근데 장애인으로는 118명 정도? 그러니까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요. 등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중복장애인 경우도 있고 뭐 뇌전증 장애인 분도 있겠지만은 중복장애인 경우는 뇌전증 장애를 받아서 혜택이 그다지 없는데 굳이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전증 장애는 잘 안 받아요. 4,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등록되거나 이렇게 확인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 그렇군요. 그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전체 인구 분포로 봤을 때 평생에 있어서 100명 중 1명은 뇌전증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 엄청난 퍼센테이지인데 사실은. 근데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미흡할까요? 왜 발언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뇌전증 관련해서 2017년도에 이제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인식 개선 활동하고 유튜브나 이제 미디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다, 뭐 그런 또 이 발작하는 장면들을 막 공포스럽게 담긴다던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뇌전증임을 밝혔을 때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길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다 숨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뇌전증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으로 베네핏을 얻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뇌전증이란 질환에 대한 어떤 권리라던가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3년도에 뇌전증이 있어서 연주 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 그 이후로는 떨리거든요. 사람 앞에 서면은. 그 다음에 또 관악기다 보니까 머리에 충격이 가면 발작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연주를 하다 악기를 내려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최재현 씨를 만났기 때문에 엄청 뇌전증에 대해서 지금 약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직을 할 때도 오디션 전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데 밖에 젊은 단원들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저 새끼는 정신병자가 많은데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위축감이 들고 연주에까지 자신감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뒤로 제가 재현 씨 만나서 환자 본인도 좀 참석을 해달라 이래서 이 단체에 들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거의 이렇게 막 고민했어요.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내 혼자서 해야지 했는데 사실 당근에서 봤거든요. 뇌전증
뇌전증 이렇게 모임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주도 이런 데도 있나?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애들 레슨할 때도 그러거든요. 빨가벗고 보여라. 누가 뭘 잘하는데 그냥 가리고 가리면 쳐다본다. 그냥 다 보여라 이러니까 저도 그럼 매일 이왕 김에 다 보이자. 나는 전진병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주 산지 제법 됐지만 우리 경영학과 단원들이 다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맞고 그런데 차라리 앞에서 해주면 되는데 제가 화장실 안에서 들었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다 나갔는지 있는지 젊은 단원들이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있다가 사직서를 내버렸거든요. 2014년도에 3월에 사직서를 냈으니까 그 연주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중학교 때부터 악기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평생 그것밖에 모르는데 연주 실수를 한 3번에서 5번을 했어요. 실제 연주할 때. 그러고 나면은 안 그래도 발작하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서 계속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연주 안 되지. 또 끝나고 나면 눈치 보이죠. 여기저기 쳐다본다고 그러면은 다 가고 나면 분장실에서 최고 늦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출근할 때 또 흔한 말로 쪽팔리니까 그러다가 버티다가 사직을 냈는데 좀 내전증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지만 진짜 속으로는 제가 무대에서 몇십 년 섰는데 여기서 막 떨리거든요. 지금 말을 하는 게 일단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 없어지고 눈치를 봐준다고. 뭐 별것 아니다. 너그 발작 이러는데 속으로 엄청 막 병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영화 만든 주요한 메시지도 거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현 씨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세상으로 뇌전증이 있는 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위축감이 든다고 하셨어요. 되게 그 전에는 음악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고 되게 지금도 너무 멋있고 잘생기시고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네. 되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지금 역시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한편의 우리 예린이의 미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뇌전증이 있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을 갖고 있어도 또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나이가 들고 늙어도 또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과 사회로 가야지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뇌전증의 영역에서 인간답게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살듯이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이 또 자존감을 갖고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꼭 가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소리내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유들은 그렇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과 사회로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린이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저 자신도 이제 그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고 그 뇌전증을 앓고 있어서 그게 이제 아주 뭐랄까 약을 먹으면 이제 컨트롤 되는 정도라서 스스로 지금은
독립해서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발작을 할 때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꽤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지식이 있는 편이긴 한데도 그래서 이게 뭐 그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왜냐면 호흡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도 뛰고 그래서 이건 발작이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좀 이렇게 그 처음 보는 사람들도 주위에 식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화를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주위에서 봤을 때도 이게 뇌전증이고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아마 그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노출되지 않아서 그 장애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처럼 뇌전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식당에 우리 아이가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 식사하다가 이렇게 놀래서 그랬던 상황들이 있고 뭐 119 잠깐 왔지만 다시 깨어나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고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정되면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리고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도 뇌전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치성, 난치성 뇌전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잘 이렇게 도움이 체계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뇌전증이 있고 굉장히 심한 대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하늘나라로 보낼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항상 하는데 얘는 굉장히 뇌에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발작을 해요. 근데 꼭 하고 나서 저한테 미안해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제 대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얘는 확 자거든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미안해 미안해 하고 이제 얘는 또 청각장애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안하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 예린이와 애나와 또 이런 뇌전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작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 또 사회적 외침들 또 손잡는 연대 과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인식하는 인식 체계들이 우리가 조금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사실은 엄청난 퍼센테이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의 닥칠 수도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들 뭐 우리 같이 사는 오케이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장애인 해방이 나의 해방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나의 문제로 인식하면 사실은 개선하지 못할 일들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뇌전증의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공감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넓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객석에서 또 얘기 나눠주실 분들 있으세요? 자꾸 눈물이 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괴롭히는 일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저희 아이한테 맨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앞에서 하고 계시고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같이 손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오늘 많이 하게 됐어요. 예린이도 우리 윤건이나도 같이 손잡고 세상을 변화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없어도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예린이나 윤건이나 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남들한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내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10년 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기간까지 정해봤습니다. 10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동지들 많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함께 키우면 우리 아이도 외롭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눈물 속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절실함이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시부터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지연님이 마무리 말씀. 영상을 보면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병원이 그 뇌전증 전문 치료병원이 생길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 우리 복지관에서 상영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린이 그리고 또 예린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예린이들 여러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는데 같이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이 다큐는 뇌전증을 중심으로 이제 좀 찍힌 장면이긴 한데 저희 아이는 복합 장애가 있어요. 사실 복합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병원을 오가는 분들이 우리 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진짜 제주도 의료 시스템이 사실 너무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단체가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희는 이게 뇌전증 단체라는 곳은 다들 이제 의사분들이 주최해가지고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자조 모임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한우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서로의 어려움을 조금 듣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는 당사자분들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사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당사자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뇌전증을 겪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힘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저희에겐 진짜 큰 힘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합니다. 뇌전증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는 뇌전증 없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 인식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세상은 그냥 살만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영화의 제목처럼 한 걸음씩 더 가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과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뇌전증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과 사회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길들에 오늘 발걸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해준 우리 지연 씨, 우리 제시, 서정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